보이십니까? 예, 잘 들립니까? 보입니다. 예, 예. 그럼 정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정례 발표하겠습니다. 50세 여자로 복부 스크리닝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먼저 시행을 하였고, 반쪽은 지방간 외에는 특별히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측 라이트 롱지튜드널 스캐너로 라이트 엑슬러리, 안테리어 엑슬러리 사이드를 스캔을 해서 라이트 키드니와 그리고 리버와의 에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스캔을 시행을 하였는데, 처음에 보시면 라이트 롭의 로어 팁 근처에 있어야 할 라이트 키드니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위를 스캔을 좀 해보았는데요. 스캔을 프로브를 공단상으로 세워서 약간 중심 아래쪽으로 배꼽 우측 약간 아래쪽까지 내려가니까 키드니가 보였습니다. 키드니의 크기는 한 9cm 정도였고, 좌측에 보통 일반적인 키드니하고는 좀 모양이 조금 달랐는데, 예, 일단은 위치가 원래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라이트 umbilicus 포션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모양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고, 라이트 리버의 로어 팁 쪽에서 한참 아래쪽 그리고 배꼽 주위에서 키드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또 키드니를 보았는데, 레프트 키드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포션은 관찰되지 않아서 홀슈 키드니나 퓨전된 그런 팬케이크 키드니는 아니고, 라이트 키드니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액토픽 키드니로 확인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벌테브라고, 이쪽이 일리아 아테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서 키드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좌측 키드니인데 정상적인 소견을 보여줬고, 스플린 옆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었고, 우측 키드니는 좌측 키드니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게 한 8.7cm 정도였고, 모양 콜텍스나 메둘라는 인텍트하고 다른 이상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액토픽 키드니고 보통 한 1000명 중에 1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발생 기전은 우리가 태아기에서 6에서 9주 정도에 펠비스 내에 있던 이 키드니가 위쪽으로 어센딩하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쪽 펠비스 쪽에서 라이트 포스테리어 엑슬러리 라인 쪽 근처로 올라오는 트랙 뒤에도 이렇게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펠빅 타입과 일리악 타입, 그리고 반대쪽에 넘어가 있는 크로스 타입, 그리고 다이프램 바로 아래쪽까지 올라가 있는 소러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펠빅 타입이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관찰한 케이스는 일리악 타입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증상은 없는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UTI, 인펙션이나 키드니 스톤, 그리고 VUR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거나 펑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악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리무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쪽에 붙어있는 일리악 타입이나 펠빅 타입의 키드니는 힐룸이 정상적으로 메디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안테리어 쪽으로 힐룸이 향하고 있고, 그리고 유레타가 짧기 때문에 VUR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정상적인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페리 리날 팻이라든지 그리고 소락식 케이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데, 이쪽에 있으면은 압도민 쪽에 이렇게 블런트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행을 하였고, 헤파틱 베인 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GB를 스캔을 하였습니다. GB홀이 정상보다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고, 내부에 데브리스 같은 것들이 관찰됩니다.
환자는 처음에 이제 좀 급체 증상으로 이렇게 왔고 열이나 뭐 다른 이상은 없었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쪽에 약간의 텐더니스가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월이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 데블리스 같은 소견이 보여서 일단은 뭐 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같지는 않은데 일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냈습니다. 네, GS를 갔었는데 일단 초음파 소견 한번 보겠습니다. GB월이 전반적으로 좀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 뭐 슬러지를 하긴 좀 그렇고 데브리 같은 그런 메티리얼들이 내부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T 소견도 보겠습니다. CT에서 뭐 GB 주위로 팩토님 쪽으로 인필트레이션 된 소견은 보이지는 않는데 GB열이 좀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 스톤 같은 거는 관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를 보시면 GB열 티크는 있고 내부에 약간 데브리 같은 게 관찰은 되기는 하는데 뭐 스톤이나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소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그래서 GS를 갔었는데 GS에서는 뭐 그냥 만성 담낭염이니까 특별히 수술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환자는 지금 현재는 증상 크게 없어서 그냥 일단은 경과 관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수갑지처럼 딱히 보이진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류사를 처방하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따가 디스커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두 케이스인데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고 최근에 별다른 케이스가 없어서 두 분 다 레프트로 쿼드런트 페인으로 왔고 열은 없었고 아픔도 크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봤더니 뭐 병변이 발견됐던 케이스입니다. 뭐 다들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데 일단 컨벡스 프로브로 레프트로 쿼드런트 시그모이드 콜론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쪽에 시그모이드 콜론이 내려가는 게 보이고 춤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텐더이스가 저명하게 있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서 저명하진 않는데 그쪽 주위로 약간 페드 인필트레이션 같은 게 의심이 돼서 리니어 그룹으로 확대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리니어 그룹으로 관찰하니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 시그모이드 콜론 월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이 주위에서 좀 두꺼워 보이면서 이 주위에 하얗게 인필트레이션 백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우치 형태로 밖으로 프로트루딩된 파우치 라이크 리전이 관찰되고 이 주위로 페드 인필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 아래쪽으로도 바깥쪽으로 좀 아웃파우칭하는 그런 리전이 관찰되고 이 부분이 맥시멀 텐더 포인트였습니다. 텐더에서 호소하시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페드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치 리전이 관찰되고 있어서 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뭐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다 아시다시피 배슬이 들어오는 쪽으로 요코자가 바깥쪽으로 허네이션 된 그런 소견이고 40대에는 10% 이하, 80대에서 50에서 66%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아웃파우칭하는 하이퍼이크 딜리즌으로 관찰되고 그리고 내부에 임팩티드 스톤이 있어서 보통 이제 브라이트 이어라고 내부에 하얗게 해서 섀도우가 뒤로 생기는 소견으로 잘 관찰됩니다. 앞선 케이스에서는 그런 내부에 임팩티드 스툴이 저명하게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주위에 페드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페리다이버티큘라 월 딕트닝이 관찰되고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타겟 사인이 트레이싱 되지 않은 타겟 사인이 관찰되고 지금 케이스는 시그모이드 콜론의 발생 때문에 레프트 로우 쿼드런트인데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에 발생했을 때는 노멀한 펜딕스를 증명을 해서 DDX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42세 여자분으로 마찬가지로 마일드한 LL2 페인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을 리니어 그룹으로 확대해서 관찰하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의 주행을 레프트 스와스 머슬 전방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티크닝은 점용하지는 않았고 맥시멀 텐더 포인트 주위 바깥으로 이렇게 오발한 형태의 매스라이크 리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없는 것 같고 로그에서 이제 맥시멀 텐던스를 환자가 observe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해 테두리가 약간 하이포에코이한 림을 가지고 있고 베스큘라리티는 관찰되지 않았고 크기는 약 2cm 정도 되는 하이포에코이 매스 리전 관찰되었습니다. 에피플로이드 어펜디지에 생긴 에피플로이드 어펜다자이티스입니다. 이것은 콜론 바깥쪽으로 붙어있는 스몰 팻필드 프로젝션인데 이것이 톨존 같은 게 생기면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크기는 한 2cm 정도, 최대 한 5cm까지 발견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맥시멀 텐던스 사이트를 스캔을 해보면 이렇게 하이포이코이한 림을 가지는 오발하고 non-compressible한 하이포에코이드한 매스가 관찰되고 내부의 바스큘라리티는 톨존이 있는 거니까 관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스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고 바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아사이티스 등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정리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로닉 콜리시스타이티스라고 이렇게 보이는 병변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실지 조금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도 질문하는 것에 관계돼서 추가하면은 이게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면 이게 펑션하는 게 어떤지 따라서 또 판단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도 확인하는 게 감안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추가합니다.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면 김동호 원장님이 좀 참석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요새 참석이 안 하시고 저도 이제 만성 감당염 환자를 그래도 외과에 이렇게 보내보면은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만성 감당염이 오면은 감당의 기능이 거의 떨어지고 또 만성적인 좀 통증이나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김 원장님한테 그렇게 의논하면 상의해서 기능 자체가 그냥 수술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사실 웹사이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그냥 팔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웹사이 상의해서 일단 기름과 관찰했다면 컴으로 좀 농파를 팔로 해보실 것 같고 내가 틀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우선은 잘 안 주는 건데 스톤이 보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의 양식을 있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복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그게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시그모이드잖아요. 네, 그 레프트 콜론 쪽은 보면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내려온 내로 해서 하울링 시기를 갖다가 이거 하울링 시기 알아듣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 레프트 콜론 쪽은 다이버티큘럼이 넥이 좁아서 내려온 넥으로 해서 아까 설명할 때 배터리 나가는 부분 치료하는 그걸 설명하기도 하고 라이트 콜론은 또 넥이 와이드 하잖아. 그래서 레프트 쪽이 좀 더 컴플리케이션이 많고 구별도 이렇게 그 안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 달에 좀 늦어지면서 잘안 됐죠. 어제도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보직 PM이 오늘 안 들어오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일단 저기 노원석 원장님 설명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다음 주간으로 좀 그래서 그 임계선을 주시는 여자 일단은 임계선이니까 한번